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예비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바로 2015학년도 입시의 특징과 달라지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2주 동안 입학사정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새롭게 바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서강대와 이화여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많은 학교가 개학을 해서 이제 3학년 반편성 그리고 또 새로운 3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기상대와 함께 여러분의 앞으로 대학 입시를 합격의 길로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기상대와 함께 열심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국내 최고의 입학사정관 전문가시죠. 위촉 사정관이시면서 또 사정관 전문 훈련 강사이시기도 한 인천고등학교 임병욱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고등학교 임병욱입니다. 여러분 새학기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서강대 입학사정관이신 유신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유신재입니다. 예, 올 한 해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강 프라이. 서강 프라이. 서강 프라이. 서강 프라이. 서강 프라이. 자부심. 서강 프라이. 자부심. 서강은 되게 자부심입니다. 네, 학구열이 높은 명문사학이라고 할 수 있죠. 서강대학교의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성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전년도 서강대 수시 결과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서강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 결과와 또 주목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많이 충실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선 고교의 비교과 활동도 충실해졌고요. 그리고 또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좀 내실 있는 교육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과다한 교회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일선 고교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유신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입학사정관 전형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네.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년도에 이제 이 전형에 참여하시면서 보시고 어떤 실수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가를 좀 지적해 주시면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학생들이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장래 희망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이 사례를 중심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례와 차별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사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기존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이번에 바뀌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에는 임병욱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사정관제가 없어졌나 궁금해하는 네.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똑같습니다. 예년처럼 우리 사정관과 교수 그리고 위촉 인사들이 이제 기본 그 사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름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으니까 학생부가 더 중요해졌다. 즉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포트폴리오 등의 그 영향력은 이제 점점 감소화된다, 네. 단순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같은 경우가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논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강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을까요? 저는 제 생기부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도 준비를 잘 해왔겠지만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욱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시죠. 자,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이 1.5등급 평균입니다. 1, 2학년. 그리고 수학은 2등급, 영어 2등급, 이제 사회 한국사가 1등급, 1등급, 평균 1.65등급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성적의 그 그래프 변화를 보면 수학이 4등급에서 1등급까지 꾸준히 올라가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역시 잘 올라갔죠. 3등급에서 2학년 때는 이제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네.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갔다. 또 2등급으로 졌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했군요.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보시죠. 9월달 모의고사가 1등급을 국영수 1등급, 그리고 국가정치 1등급, 경제 1등급, 아주 모의고사 성적이 탁월한 학생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도 함께 보실까요? 네. 자, 11월 달이 되면서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이제 영어에서 성적이 좀 올라갔고요. 대신 경제에서 조금 떨어진 약간 그 변화가 있었군요.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의 그 비교과가 이제 대학에서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우리 학생은 서강대학교 사학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네. 자, 학내 활동을 보면 1예 일체 활동에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예능으로 활동을 했고 체육 활동은 축구를 했군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교육 연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교과서를 제작하는 동아리를 운영해서 참 독특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 시간이 61시간이 이제 2학년 때까지 나왔고요. 2학년 학급 반장을 역임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아주 특이하게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광고에 촬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교육관계 프로그램을 좀 알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MBC 사랑의 열매 캠프 참가를 했고 북소리 책 전시 이제 축제에 참가를 했고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방크에서 하는 이제 대사 활동을 또 했습니다. 네네. 수상이 아주 많죠. 학력우 수상에서 이제 국어사회 한국사 문학일 복가정치 수상을 받았고 영어 성적이 아주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거로 이제 영어 학력 향상상을 받았습니다. 수학도 받아야 되는데 수학은 없군요. 인간과 문화 에세이 쓰기 은상을 받았고 100일장 최우상을 받았고요. 신문 논술의 은상을 받았고요. 교내 논술도 동상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에 KBS 한국어 능력 검정 3+급을 받았는데 나라에서 인정하는 64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받아서 이것은 이제 자격증의 생활 기록부에 기록은 안 되지만 국사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의 어떤 그 종합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봐 주셨는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교과 내신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고요. 또 하나는 수학 교과 성적이 굉장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의고사 백분위도 굉장히 탁월한 학생인데요. 우선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제 유신재 선생님과 임병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유신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발 인원은 243명이고 이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14.8%에 해당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2월 이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이고, 국외 정규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 2009년 3월 이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입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발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1단계 서류평가 80%와 2단계 면접평가 20%를 합산하는 다단계 평가를 진행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그 정성 평가를 해서 2에서 5배수의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2단계 면접평가에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 어떤 점이 장점이고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유신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먼저 학생에게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학생 듣고 계신가요? 네. 예,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사회학 전공과 사학 전공 중에 어떤 전공을 더 관심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육만 해서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도 해서 또 사학과를 교육사나 그런 것을 전공해보고 싶기도 해서, 근데 그런 얕은 지식이 아니라 사학을 진짜 전공해서 제대로 한번 대학원 가서 해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학과를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네. 사학과를 더 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학생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과 성적, 특히 수학과 영어 성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학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교과에서는 장래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활동해왔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완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류상에서는 사학이나 아니면 사회학 전공 중에서 어떠한 전공을 본인이 원하는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고 또 학업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사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한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개인 봉사활동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여태까지 해왔고 이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체화 시켜서 이것이 좀 더 본인의 전공과 그리고 또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임병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우리 학생의 그 진로 활동에 관해서 상남받고 대학가자의 그 촬영에 응한 그 밤에 와서 현장을 본 것 같아요. 네. 현장에 입시정보가 어떻게 전국으로 가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온 것 같고, 교과서 제작,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교과서 제작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연구가로서의 진로 활동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 한국어 능력 검정 3+급을 받아서 어학에 관한 기초실력을 잘 다지고 있고, 사학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공 적합성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한 좋은 자격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력 향상사항과 수학이 4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올라간 이 부분은 대학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정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고요. 남북한의 입시제도 연구, 역시 교육연구가답게 이런 연구를 한 활동이 있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방식 연구, 이런 R&D 활동을 해서 교육연구가로서 자기주도적인 이런 활동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 서강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대학이 문화예술 활동을 입학생관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체 활동을 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잘 준비된 학생입니다. 제가 상담받고 대학 가자 1회 방송부터 이 방송에 참여를 했는데 네. 가장 잘 준비된 학생으로 제가 봤어요. 네. 그런데 다 이렇게 퍼펙트하지는 않고 한 가지만 더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아마도 학생이 기숙사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2학년 봉사활동을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더니 학교에서 하는 봉사만 했지 개인 봉사, 생활기록부에는 이제 학교, 가로 열고 개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개인 봉사가 한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봉사활동 시간도 좀 부족하고 개인 봉사의 어떤 이런 방향과 질을 좀 생각을 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오늘 아마 상담을 굉장히 적시에 잘 신청해서 지금 두 분 선생님께 좋은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우리 학생이라는 점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 분 모두 공통된 지적사항은 개인의 어떤 봉사활동이 좀 없다는 점, 이 점을 지금 오게티라고 이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신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고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서류 작성 시에 이런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작성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활동 보충 자료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 양식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활동 보충 자료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제출량의 반인 A4용지 5매를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예술체육 활동도 청소년들의 인성 개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3학년부터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을 서술하도록 해서 인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통해서는 자신의 예술적인 소양과 감성적인 부분을 얼마나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또 체육 활동을 통해서는 스포츠맨십과 협동심, 배려심, 그리고 준법 정신을 얼마나 지키고 그것을 함양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활동 보충 자료는 활동과 수상 실적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배운 점을 쓰신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교 생활 중에서 했던 가장 소중한 체험들, 그런 활동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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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여쭤보시겠어요? 네, 제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이 많은 편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독서활동에 네. 대한 이제 질문이었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독서활동 기록이 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활용될 수 있는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독서 활동이 많고 적음보다는 그 안에서 그것을 잘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면접 평가 시에서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 면접 평가 때 혹시 면접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2단계 면접에서는 또 학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또 인성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학생들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자신의 성장 환경,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장래 희망과 학습 목표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단점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질문지를 만들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면접에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면접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또 학생다운 예의 바른 태도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연습을 많이 하는 만큼 자신감도 생기는 거니까요. 네,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서강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또 다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이번에는 임병욱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학생은 뭐 다방면에서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에 대비한 그 수능 성적도 아주 좋아서 기회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받는 학생 이외에 모든 학생이 이제 수시 6회 전략으로 우선 생각할 것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제출할 서류가 뭐이고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되느냐, 이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학마다 면접 방식이 다르고 그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내게 유리한 면접 방식은 어느 대학이 좋을까?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대학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면접 일자가 달라서 이제 같은 면접 일자인 대학을 고르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면접 일자를 고려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여러 학생들에게 권고해 드리고요. 우리 학생에게는 이제 서강대 이외에도 연세대학교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373명을 모집하는데 여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1단계가 서류 100%입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가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들어가고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중에서 세 과목 합의 6 최저 학력 등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대학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융합 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이제 문과별 2명씩 추천을 하니까 혹 학교에서 어려우면 융합 인재 전형으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28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역시 그 학생 서류 100이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연세대학교랑 똑같이 2단계는 면접이 30% 들어간다는 점 주의할 점이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과목 평균 2등급이어서 연세대학이랑 좀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성균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도 학생에게는 이제 충분히 도전할 만해 본 전형입니다. 그래서 성균인재 전형 518명, 글로벌 인재 전형 631명을 모집하는데 서류 평가 100%이고요. 여기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이 반드시 1등급이 하나 있어야 되고 국어나 수학은 B형을 반드시 봐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대학의 전형을 잘 비교해서 전형에 한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궁금한 점 다 풀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잘 많이 해주셨어요. 보완해야 될 점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잘 참조해서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수학과 영어 교과 성적이 향상됐다는 점과 장래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점입니다. 서강대학교 합격 전략은 지원 전공을 확실히 정하고 그에 따른 학원 목표를 설정해야 되며 한문 성적과 봉사활동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강대학교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서강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결정적인 합격 로드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신재 선생님 마지막으로 서강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점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모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와
활동 보충 자료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이것을 잘 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유신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서강대학교와 이화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여성 리더의 산실, 세계 지식 공동체의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최초에서 최고를 이끌어내는 열정과 가치. 모두를 위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네,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전통 있는 명문 여자대학교죠. 이화여자대학교의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화여대 선임 입학사정관이신 안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전통적인 또 이화여대 하면은 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학인데요. 우리 안정희 선생님께서 먼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 전형의 입시 결과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 우수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형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우수 인재 전형과 미래 인재 전형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정관 전형으로 발전을 시켜왔고요. 이제 학교 활동을 우수하게 했다라는 그런 설명에서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 유형과 활동이 좀 우수한 학생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역우수 인재 전형이 학업 우수형의 전형으로 또 그 활동이 우수한 경우에는 미래 인재 전형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 전형에 대한 숙지를 잘 하여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지원을 한 것이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지역우수 인재 전형에서 이제 전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전형의 경우에는 국내의 일반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여건상 학교 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어려웠던 그런 학생들이 본인의 그런 교과 성적이나 학업의 우수성을 강점으로 하여 지원한 사례가 아주 많았고요. 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지원한 학교 수가 한 900여 개 이상으로 되었고요. 그 중에서 200개교 이상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저희 학교에 최근 5년 이내에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17개의 고등학교에서도 최초로 합격생이 배출되는 아주 그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에 기여한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참 많을 텐데 안정희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2015학년도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기존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정관 전형의 그 어떤 평가 정신이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정관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대로 이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15학년도에 저희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에 지역우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가 방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80%와 서류평가 20%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면접 대상자로 한 3.5배수 정도가 선정이 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80%와 면접 20%의 합산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전형은 그 내신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전체 선발 인원에 대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사정관 전형이고요. 역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명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로 면접 대상자가 선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성적 80%와 면접 20%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문, 자연 두 개 영역 각 2등급 이내를 지금 설정하고 있고요. 의예과는 이제 별도의 수능이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 이제 사회기여자와 고른교회 전형의 경우에는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한 그런 그 평가 방식이고요.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진행되는데요. 사회통합 전형으로서 이제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등학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이나 이런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고 수능 최저 기준은 고른교회 전형에 준하는 그런 전형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입학 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이 올해 2015학년도에는 이화여대 입시에서 의예과 정원을 이제 선발한다는 점인데요. 수시에서 의예과에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어떤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학부 수준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의 경우에는 3개 전형에서 의예과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고요. 전체 선발 인원은 53명이고요. 수시에서 대략 25명,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28명을 선발합니다. 논술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그래서 수시에서는 이렇게 선발이 되겠고요. 정시에서는 특별히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6명 선발된다는 점도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화여대를 지망하는 예비 고3 학생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화여대 사회과학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이화여대 입시 준비하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했을까요? 아니, 이화여대 준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네,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우선 보겠습니다. 임병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 한번 보실까요?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가 평균 2등급이고 수학이 1.5등급, 영어는 1.25등급 잘했군요. 그리고 사회 한국사가 1등급, 평균 1.44등급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 추이를 볼까요? 자, 수학 성적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군요. 네. 그 대신 이제 영어는 1등급에서 내려가다 다시 회복을 했고요. 국어 성적은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쭉 올라와서 비교적 두 과목이 올라갔고 한 과목이 내려갔습니다. 네. 수학이 중요한데 떨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시죠. 11월 달 모의고사가 이제 국어비 2등급, 수학의 1등급, 좋습니다. 영어가 3등급, 한국사가 2등급,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 이제 3등급 나와 있습니다. 네. 성적 추이를 함께 보실까요? 9월 달보다 11월 달이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좋아졌죠? 특히 이제 그러네요. 수학 성적이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성적이 올라가서 아주 기대가 되는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은 이화여대 사회과학부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볼게요. 네, 교내 활동으로 이제 봉사활동 시간이 40시간인데 좀 작은 느낌이 드네요. 적은 느낌이 들고요. 영자 신문 제작 1위를 해서 아주 좋은 활동을 했고요. 아주 독특하게 생활기록부에 본받고 싶은 친구 1위를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 좋네요. 사연분들이 좋아하는 인화관계성에 좋은 이제 자료가 있고요. 동아리 네. 활동 부장을 했습니다. 또 다음 활동 보실까요?
교회 활동으로 이제 청소년 리더십 센터에서 활동을 했고요. 인천 영어마을에서 역시 활동을 했고요. 흑빈 문화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자, 수상은 교과 우수상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기술과정에 있고요. 나이권 발표대 동상, 또 교과서 시외우기대 동상, 그리고 교내 영어 어휘력경 시대 동상, 수학 동아리 우수 활동에서 문예예술 식기 제작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과 우수상으로서 영어, 지구과학, 프랑스어를 받았고요. 2학기에는 수학과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모범학생 표창과 교내 합정 경연 은상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은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 보이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안정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학교 생활을 매우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수행한 그런 학생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아주 기특합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에서도 보면 전교과 성적이 아주 고루 우수한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세부 특기사항의 그러한 그 성실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나 토론 활동 등에서 역량의 우수성을 좀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회과학부에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본받고 싶은 친구 1이라는 게 참 인성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화여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 이화여대의 미래인재 전형과 지역우수 인재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알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본인의 희망이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기술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여보세요?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영어 신문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네, 그 활동이 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미래인재 전형하고 지역우수 인재 전형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혹시 그 두 전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나요? 보긴 했는데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해갖고 어려웠군요. 네. 네.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역우수 인재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에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긴 네.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학생들이 전형의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하면 본인의 강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우수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대체로 내신이 아주 강점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현재 내신 성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 5학기의 그 성적을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나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지금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어떤 열정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안에 좀 더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심리학이나 혹은 광고 기획자로서 내가 왜 그런 그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특징이 그런 공부를 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을 좀 더 기술해 주신다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2개 영역에서 이제 한 2등급 정도를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학생이 물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에서 지금 약간의 그런 과목에서 하락세가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임병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성적을 반드시 좀 올려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 이게 그래프로 다 대학에 가기 때문에 네. 성적을 올려서 자기주도력을 이제 보여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정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모집 단위 관련 열정과 노력이라는 것을 수상과 관련해서 사정관님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상과 활동 면에서 사회과학, 광고기획과 관련된 이런 활동과 노력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카피나 기획을 하려면 이제 언어적 능력과 창의성이 이제 돋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정관제를 준비하면서 자기소개 잘 녹여 써주시기 바라고요. 2등급 2개가 있었는데 2등급은 이제 4%까지가 1등급, 7% 더해서 11%까지가 2등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한 10%대, 9%대 2등급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고 다 이제 좀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 되거나 1등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적도 조금 더 올려서 안정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류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평가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어떤 자료를 저희가 연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는 무엇보다도 가장 공신력 있는 학생들의 평가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기록 이외에 본인의 강점을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소개서에 보다 이제 사실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지도하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강점이나 우수성을 보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써주시는 그런 추천서가 보충 자료로 평가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경우에는 작성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역시 대교협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공통 양식을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이제 그런 문항들을 보시면서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이화여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취업률에 대해서 궁금해하네요. 안정희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취업률은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지금 사회과학부에 예컨대 지원을 한다면 그 사회과학부의 어떤 그 선배님들의 그 진로 현황은 매우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사회과학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그 문제들과 관련된 전공이 설계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수한 학생들이 사회 요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더 기대하시면서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이화여대 지원해서 합격하면 정말 좋겠고요. 또 이제 수시 육회 지원 전략을 또 짜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병욱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광고 기획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대학은 이제 사회과학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대학의 그 광고 언론 정보 쪽이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학 성적을 다시 1등부로 이제 회복한다는 걸 전제로 두 대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을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433명을 모집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신문방송학부에 10명을 모집을 합니다. 1단계는 이제 서류 100%로 모집을 하고, 2단계 면접 30%가 들어가지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900명을 모집하는데, 이 중에 언론정보학부가 30명을 모집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서류로 1.5 내지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중앙대처럼 면접 30%가 반영되며 수능 최저 학력은 없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정말 많이 됐어요. 정말 많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성실한 학교생활과 우수한 교과 성적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와 토론 활동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이화여대 합격 전략은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인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열정 있는 활동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발전 사항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이화여대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하면서 안정희 선생님께서 이화여대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무리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명칭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런 평가 자료는 학생부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내용보다는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에 근거한 그런 활동들을 의미 있게 기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수행한 그 자체가 기록부에 남게 되고 또 저희와 같은 그런 평가자들은 그 기록을 그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부 자료 이외에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좀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활동이나 행사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문의가 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활동에 충실한 그 내용으로 본인의 그런 우수성을 잘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 사정관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으로 첫 번째 시간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을 준비했습니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안정희 선생님, 또 임병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특집 계속 이어집니다. 건국대학교와 경인교대 입학사정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1:1 맞춤 상담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